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 또 더 시간이 지나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가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노인의 주거 형태와 그 지불을 돕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길 보험 전문인과 함께 널싱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이 내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가족들이나 또 주변 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널싱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널싱홈 어떤 곳인가요? 네, 널싱홈 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드시거나 하면은 혼자 식사하시기도 불편하시고 또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올바르게 돌볼 수 없을 상태가 되면은 가시고자 하는 것이 널싱홈입니다. 네. 그럼 스스로 진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꼭 한번 찾게 되는 것이 널싱홈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널싱홈 이전에도 가게 되시는 여러 주거 형태들이 있지요. 네. 네, 어떤 형태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퍼스널 홈케어라고 해서 주거 형태, 우리가 보통 사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시스턴스 리빙 홈이라고 퍼스널 홈케어보다는 규모가 조금 크지요. 그래서 한 3층 정도 건물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시스턴트 리빙 홈하고 퍼스널 홈케어하고의 차이는 CNA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리빙 홈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퍼스널 홈케어에는 없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스스로 혼자 집에 있기가 조금 네. 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이제 퍼스널 홈케어 네네. 또는 어시스트 리빙 세팅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네. 이제 CNA, Certified 네. Nurse Aid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도 네. 차이가 있고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조지아에는 굉장히 그 에스테이트 세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거라지 세일도 하고 네. 막 그래서 한 곳을 갔었는데 백인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었는데 집안의 모든 것들을 세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네. 왜 이렇게 다 세일을 하냐? 그랬더니 했더니 나 이제 퍼스널 케어홈에 들어가게 됐어. 네. 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퍼스널 케어홈이 무엇인지를 예.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숙집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인의 물건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네. 또 파시거나 하신 다음에 가신다고 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아파 보이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그분 말씀으로는 내가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혼자 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그렇죠. 때를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퍼스널 케어는 그런 분들이 가신 곳인데 네. 그것보다 좀 더 아프게 되면 이제 널싱홈을 가게 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널싱 케어. 네. 네. 글로 가게 되시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네.
퍼스널 홈케어하고 어시스턴트 리빙 홈은 그래도 본인이 움직이실 수 있고 생활하실 수 있는데 지장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간병인 서비스 받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상태. 그런데 이제 너싱 홈은 전문적인 간호원 서비스와 의사 서비스가 추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요양원, 병원 서비스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비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퍼스널 케어 홈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퍼스널 홈케어는 한 2,500불 미만 이렇게 네.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시스턴트 리빙 홈은 2,500불에서 한 6,000불 정도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널싱홈은 4,500불에서 한 12,000불 정도 이렇게 그래요? 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럼 이제 좀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점점 비용이 그렇죠.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퍼스널 케어 홈도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니에요. 한 달에 2,500불을 그렇죠. 내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셔야 되나요? 이제 메디케이드가 커버가 되는 곳에서는 메디케이드에서 페이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소셜 인컴을 페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메디케이드에서 1,500불 페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디케이드에서 1,500불 정도 페이를 하고 네. 만약에 그 SSI를 받고 계시면 네. 대략 한 750불 정도를 네. 받고 계시니까 네. 한 2,250불 정도를 네, 그렇죠. 퍼스널 케어홈에 내게 된다라고. 네, 네. 널싱홈은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거는 20일까지는 돈을 안 내셔도 되지만 네. 20일에서 100일까지는 내년 기준으로 하루에 170불을 페이하시게 되고 네. 100일이 넘어가면은 풀 어마운트를 다 페이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널싱홈은 가격 차이도 있지만 메디케이드를 커버하느냐 커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널싱홈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저는 조이너스 케어에서 네. 아우리치 디렉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너스 케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널싱홈에 갈 만한 수준의 환자들이 네.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널싱홈에 계신데 그렇지. 100일이 넘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70불 미만을 내셨는데 네.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렇죠. 이제 내게 되시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도 부담이 많이 되시고 그렇죠. 가족들도 부담이 되시니까 혹시 집으로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니 팔로우 퍼슨이라고 해서 네. MFP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널싱홈에 계신 분들을 집으로 모시고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널싱홈에 장기간 있으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겠어요. 그렇죠. 네, 아까 네. 언급하신 게 12,000불까지도 들 수 네.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널싱홈에 장기간 있는 한국 분들도 많으신가요? 제가 아직까지는 메디케이드가 커버가 돼서 널싱홈에 계셔서 오래 장기간 1년, 2년 이상 계신 분은 뵀는데 네. 그렇지 않고 본인의 부담으로 해서 계신 분은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많은 널싱홈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차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퍼센테이지가 13%인가 15%가 노령화 인구인데 네. 2020년이 되면 20%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널싱홈을 계속 짓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인구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리타이어를 하고 널싱홈에 가야 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드는 의문이 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이제 내가 내다가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널싱홈에 가신다 그러면 네. 아주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널싱홈에 가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용했다. 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이 네. 집을 한 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그때 당시에 90세가 됐는데 10년 동안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주 마음에도 들고 좋은 널싱홈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있다가 2, 3년 후에 치매가 오고 하다 보니까는 뭐 병동을 자꾸 옮기게 되는 거죠. 독방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호스피스로 옮겨야 되고 이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10년 되기 훨씬 이전에 돈이 다 소진을 했어요. 네. 그래 들어갈 당시에는 분명히 물어봤죠. 매니저한테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겠지만 이 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니? 여기에서 계속 있게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여기서 계속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은 메디케이드에서 청구를 해서 그걸로 여기 계속 있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거기 계속 있었는데 만약 이 경우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메디케이드에다 신청은 했지만 네.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요. 그래서 금방 갈 수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래서 2달 후에 다른 데로 결국 메디케이드가 커버하는 널싱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6주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른들도 자기 몸이 불편하고 표현도 잘 못하지만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셨겠죠. 여기에서 어디로 나를 옮겨가나 하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평소에도 이사를 네. 가면 그렇죠. 굉장히 그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또 본인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그렇죠. 의해서 그 옮기셔야 됐기 때문에 네.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네. 개인의 인컴을 잘 관리를 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방법이 좋은데 네.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들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네. 평상시에 이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홀라이프 인슈런스를 들어서 커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조금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네.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럼 만나다 보면은 나 여기 살아 이제 네. 한번 놀러 와 그러시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놀러 갔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네. 정말 근사한 네. 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이 알고 보니까 네. 어떤 커뮤니티 세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곳은 네. 은퇴한 분들이 사시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네. 그 바로 옆에는 네. 또 어시스트 리빙 세팅이 있고 그렇죠. 그 옆에는 또 네. 널싱홈이 있고 네. 또 그 옆에는 하스피스까지 네.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곳들을 사용하면 조금 그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은 많이 적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에 가면은 캠퍼스에 네. 다 모든 게 준비돼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실버 타운이라고 해서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시설이 좋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거 형태로 좋은 시설 속에서 사시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어시스턴스 리빙 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또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 또 도와주시고 네. 또 호스피스로 가야 된다 하면은 또 그 안에 있는 호스피스로 병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이 편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용이 비싼 거죠. 비용이 비싸요. 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사실은 언어나 문화의 제약 때문에 그렇죠. 그 널싱홈 또 그런 커뮤니티 세팅에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가면 이제 보통 제가 갔을 때 그때 본 거는
너무나 정말 고운 네. 백인 할머니들이 주로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사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이유는 커뮤니티 말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뭐 먹을 것도 나누고 뭐 네.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네. 싶어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널싱홈이 정말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그것에 대한 좀 어떤 해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근데 저희 드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네.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한국 음식을 먹고 싶고 네. 한국말 하는 그런 널싱홈을 가시겠다고 네.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곳은 지금 현재 퍼스널 홈케어 네. 거기에 있고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더 협력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정말 자유롭게 네. 널싱홈을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문화의 제약 없이 누릴 네.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널싱홈 네. 메디케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 이후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또 하게 돼요. 네. 네, 잠깐 롱텀 케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롱텀 케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정말 용어부터 네. 어떻게 하면 정말 네. 최고의 롱텀 케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 네. 좀 깨알 팁 좀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실버타운 퍼스널 케어 홈 24시간 간호가 가능한 너싱홈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칫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건강하고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인생의 겨울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